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보시죠. 첫 번째로는 키움증권인데요. 그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유안타증권에서는 회복 속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업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올투자증권에서 역사의 첫걸음, 또 어떤 기업이 주인공이 될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슈프리마입니다. 현재 1.73% 상승하면서 23,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북미 시장 안에서의 입지가 견조해지고 주요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더 기대가 되는데요. 바이오스테이션 3가 또 세상에 고개를 보일 일을 준비를 앞두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수주가 실적 성장의 배경이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글로벌 출입 보안 장비 시장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7.3%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시장의 성장성과 입지에 비해 아직 저평가를 받고 있는 슈프리마, 눈에 익혀두셔도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JVM 보겠습니다. 현재 4.99% 상승하면서 21,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JVM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2분기가 내수와 수출이 모두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요즘 로봇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코로나로 일손이 딸리면서 미국 기업들은 로봇 직원을 무려 40%나 늘렸다고 하네요. 심지어 커피를 직접 배달해주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JVM이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해외 사업 쪽도 올해는 드디어 재개되면서 여태 분출되지 못했던 수출 판매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은 앞으로 그 기대감을 더 뽐낼 것으로 기대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오늘 로봇주 안에서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의 신이라고 불리는 화신인데요. 리포트 덕에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3.96% 상승하면서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새로운 역사의 첫 걸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화신이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일단 2분기 전망이 좋습니다. 사실 화신은 중국 쪽이 매출이 미미해서 걱정이었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 골고루 성장하면서 커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 90% 이상은 현대차 그룹으로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알루미늄 샤시 이용이 또 증가하면서 외형적인 실적 성장 요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불의 신이 또 불같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제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는 리포트인지 혼줄이 나야 될지 오늘의 리포트 차영수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두 가지 리포트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리오프닝하면 떠오르는 여행 항공, 그중에 여행의 대장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나투어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 속도의 문제라고 오늘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회복 속도가 문제라는 거는 이번에 실적도 다소 더디게 움직였다라는 건지 실적부터 볼까요? 예, 일단은 영업 수익 같은 경우 200억 정도로 플러스가 났습니다만 영업 적자가 일단 337억과 토탈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2분기로 봤을 때 영업 이익이 337억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216억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300억이 적자니까 물건을 팔아도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정비가 상당히 그러니까 고정비를 커버하지 못하는 매출액을 하고 있다. 매출액이 200억 자체가 상당히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거기 하나 투어를 운영하는 뭐 종업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분들 여행 가려면 각종 비용들 나가잖아요. 그것을 커버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지금 이제 외국 나가려면 대부분 이제 패키지로 나가야 되는 거죠. 패키지가 하나당 178만 원 평균 가격이랍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평균 가격이 한 70만 원에 비해서 100만 원가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비행기 값이겠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재무제표를 통해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가 정말 처음에 나타났던 그때와 비교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여행도 가는 분들이 네. 많고 요즘 도로에 차가 한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휴가철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아니, 기저효과로서 충분히 예전보다 나아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로나19 초창기 그 전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수준. 가장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 친구가 2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간다고 SNS에 부럽다. 이게 네. 5박 6일입니다, 무려. 혼자 그것도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이제 상당히 좀 배가 아팠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가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으면 야,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현 아나운서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일단 2019년과 비교를 한다라면 7월 달에 약 2.4만 명이 하나투어 패키지를 통해서 외국을 나가셨습니다. 꽤 많이 나갔죠. 7월 한 달 동안. 근데 코로나19 19년 대비해서는 불과 10%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나가겠다라고는 뭐 누구든지 얘기하죠. 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나가시는 분들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부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비즈니스 수요가 아니라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투어가 비행기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행기 판매해봤자 표 판매해봤자 수수료는 고정 수수료 떨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패키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늘어야 되는데 두 가지 저항이 있죠. 하나는 가격 저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제가 올 봄에 매일경제에서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묻혔었던 얘기인데 지금 외국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돈폭탄을 맞습니다. 맞아요. 돈폭탄을 맞는 제가 그때 3월 달인가 매일경제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찬물을 끼얹어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네.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3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돈 1,000만 원 쓰고 오는 거는 뭐 쉽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아직 코로나가 이제 재창궐 한다라는 것이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에 딱 보이는 그 글자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회복 속도의 문제다. 이게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사실 알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리오프닝주를 담으신 분들 아마 일찍 담으셨을 겁니다. 항상 매번 어느 정도 확진자가 줄어든다, 리오프닝에 대해서 좀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매수를 하셨을 그렇죠. 텐데 지금 스코어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기대감이 그렇죠. 더 컸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이너스인 맞습니다. 상태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도대체 언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리오프닝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처음 뛰었을 때 작년 가을에 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2022년이면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을 이제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 2021년 10월 달에 전 직원 출근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홈쇼핑에서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터졌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스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올 봄에 또 다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희망 이렇게 나올 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해외여행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것만 안 나오면 좋다. 근데 그게 나오면 시간 싸움에 들어간다라고 예측했던 게 지금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수정이 돼서 리포트 제목도 회복 속도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건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고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도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치료제라든지 이런 걸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또 안타까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리포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더딘 큐어 회복이 피해 강세 그러니까 더딘 물량의 어떤 이제 그 회복이 가격의 강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상쇄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요소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지금 늘어나야 될 건 물량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저항감을 줘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비행기 수요가 비행기 지금 이제 다니는 게 얼마 전에 아시아나항공도 그 인천 북경 노선을 다시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행기가 없어서 비행값이 올라가는 거지. 물론 유가도 있습니다만. 근데 앞으로 비행기 편수가 늘어나면 맞아요.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P는 프라이스죠. 따라서 Q의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늘어나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일단 여름 성수기는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석 때 연휴죠. 네. 추석 성수기 한번 바라봐야 되고 그게 없다라면 실질적인 성수기는 올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수년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 쉽게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직장인분들이 어떤 그 계기가 돼야 움직이는 거지. 네. 물론 이제 움직이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소수죠.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카지노주들 최근의 실적은 네. 엄청 좋았잖아요. 네. 파라다이스 실적도 저희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고 네. GKL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왜 카지노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나는데 국내 여행객들이 그만큼 여행 투어를 이용하지 못해서일까요? 왜 카지노랑 여행주의 실적이 같은 리오프닝 안에서도 좀 다를까요? 그 좋은 적절한 정말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 같은 경우 여행 먼저 예를 들을게요. 여행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나가는 데서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됩니다. 들어오는 데서는 거의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패키지로 들어오시는 분보다는 지금 매일경제 앞에 여기 한옥마을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으신데 주로 자유여행객들이 많죠. 지금 옛날처럼 깃발 들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인바운드는 없다. 아웃바운드가 나가줘야 되는데 안 된다. 카지노는 근데 그 대신 여행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10명이 나가는 것보다 100명이 나가줘야 효과가 있죠. 카지노는 혼자 100명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돈 들고 오는데 한계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카지노 수입은 100명이 저 같은 저나 정현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100명이 오나 1000명이 오나 별 상관 안 해요. 우리가 어차피 50만 원씩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거니까. 근데 한 명이 가서 10억, 20억씩 써주는 게 그들한테는 좋은 거죠. 따라서 그런 카지노 어떤 베팅에 굶주렸던 VIP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카지노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그럼 이 리포트를 믿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매수 의견이라든지 어떤 뭐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자. 리포트의 내용은 하나투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싸움이 좀 필요해 보이는 하나투어고요. 이번에는 말 많고 탈 많았던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카카오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의 턴어라운드와 2023년도 탑라인 성장에 주목할 시기다라고 하는데 턴어라운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다소 부진한 실적이지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압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영업수익은 YOY로 지속이 돼서 한 1,300억 정도 났지만 손실은 한 125억 정도 나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88억 정도 났습니다만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손보 등 이런 쪽에 대한 신규 투자 이런 것들 뭐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수익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안 받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이후에 뭔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는 입장. 물론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든지 손보 쪽에 투자를 좀 지생하고 이런 쪽들이 마케팅비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이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수익성,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전반적으로 그 1년 계산했을 때 보면 약 95억 적자가 날 것으로 지금 이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19년도에 650억, 2020년에 180억, 21년에 270억, 그다음에 지금 95억. 언제 상장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못 내고 있어요. 그 점이 저는 좀 안타깝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저는요, 그 탑라인 성장에 주목할 시기라고 해서 네. 이 탑라인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들이 성과를 내는 그 사업부를 말하는 거예요. 뭐 2023년도 대출이라던가 그쪽에서 성과가 난다는 걸까요? 이걸 보니까 네.
좀 헷갈리죠. 그래서 그냥 이거 모르겠다 물어봐야죠. 리포트 제쳐두고 왔어요. 예, 네. 잘하셨어요. 저도 이걸 이제 좀 보니까 중요한 것은 탑라인이라는 게 네.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 손보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를 땡겨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다양한 금융 서비스라든지 대출 상품, 결제처 확대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모멘텀을 거기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023년 매출액 성장률이 2022년 대비해서 무려 34%나 증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러면서 이 리포트는 PSR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실 때 제 얼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겁니다. PSR이라는 게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예요.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인데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죠. 이 얘기,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저 정도까지 평균 절반까지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리포트의 요지예요. 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상에서 저게 무엇인지 설명을 일단 안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에서 일단 중간을 딱 잘라서 중간 값에 따라서 목표 효과를 정한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일단 하락이 멈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절반을 목표가로 잡는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 못 하겠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페이가 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까요?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그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저게 감소한다라는 것은 처음 상장할 때 당시에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았겠는가? 너무 높게 평가했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 하여튼 그 정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뭘 더 많이 쓰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그 뚜렷한 모멘텀이라던가 매력도가 잘 투자자들에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이 리포트를 밀어봐야 될지 카카오페이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이제 쓰고 계신 부분의 그 점을 잠깐 언급드리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근데 더 이상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까요? 지금 정현 아나운서도 카카오뱅크 쓰고 카카오페이 쓰시잖아요. 저도 써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2배, 3배 늘어날 만한 그 포지션, 그 룸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룸에서 이 정도 실적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 그 뭐 회식하고 나면 뭐 10,000원씩 20,000원씩 돈 보내는 거 그걸 이용한다라고 하죠. 회사 입장은 다 전산 비용이에요. 수익 안 나요 거기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다라는 점 잡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에 세전이익이 149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 이제 그 영업이익으로 보면 2023년도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서는 성장을 PSR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보는데 PR로 보면 2020년 이 리포트가 계산한 거예요. 2022년 PR이 250배고요. 그다음에 2023년 이익이 나는 PR이 189배이고요. 2024년에 167배의 PR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PSR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지표고요. PR 150배짜리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건드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리포트는 일단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오늘의 리포트도 조심하자라고 의견을 저희는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카카오페이 그리고 하나투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소개해드린 리포트 조금 더 자세하게 훑어보시고요.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